생방송뷰 오늘 방송 내용 살펴봅니다. 우리 시대 전북인에서는 호남 우도농악을 대표하는 1위 농악의 상쇄 김형순 명인을 찾아갑니다. 농악과 함께한 60년 외길 인생 만나보시죠. 별난그대에서는 30년 전 3,000병의 소주를 구입해 보물처럼 귀하게 보관하고 있는 소주 마니아 조영철 씨를 소개합니다. 현장수구로에서는 치솟는 교복값을 잡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교복 공동구매 제도를 취재했습니다. 좋은 목적에도 학교 참여율이 낮은 이유를 알아봅니다. 전라북도와 공감하는 시간 생방송 뷰가 여러분의 저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뷰 김예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웅입니다. 요즘 책의 종류가 참 다양한 것 같아요. 네. 종이책도 있고요. 전자책, 오디오북까지. 네네. 그런데 혹시 그것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람책이 있다는 거. 맞습니다. 이 전주 신흥고에 휴먼 라이브러리가 생겼는데요. 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것처럼 이 사람책을 빌리는 도서관이 생긴 겁니다. 네, 먼저 주제를 정하고요. 그 주제에 맞는 사람책을 섭외해서 사람들이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거래요. 네, 이렇게 사람책의 경험을 듣고 사람들이 같이 나누는 거죠. 네, 이 책은 졸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사람책이든 종이책이든 올 봄에는 책과 가까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뷰 오늘은 별난 그대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혹시 김예솔 아나운서 네. 뭔가 이렇게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험 있으신가요? 있죠.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처음 진행할 때 그때 한참 음악에 푹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노래를 들으면서 또 어떤 그 청취자들에게 어떤 노래를 들려드릴까 이런 고민 항상 하고 있었죠. 저도 그렇게 좀 음악에 푹 빠졌던 적이 있는데 그래요? 네. 오늘 이 별난그대에서 소개해드릴 분은요. 술에 푹 빠져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술 수집은 물론이고요. 네. 이 술에 있어서는 날카로운 미각까지 가진 분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어떤 분인지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겉보기엔 그저 평범해 보이는 전주의 한 아파트. 이곳 어딘가에 어마무시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요.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봐도 그다지 특별해 보이는 건 없네요. 그렇다면 이곳의 터줏대감 경비 어르신은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저기 말씀 좀 물을게요. 이 근방에 어마어마한 곳이 숨겨져 있다고 하던데 혹시 알고 계세요? 그거 한 가지 있어요. 있긴 있는데 내 그것을 알려줘도 되는가 모르겠네. 곤란하긴 한데 그래요. 한번 가보시죠. 망설임 끝에 전혀 뜻밖의 장소로 안내하는 경비 어르신. 점점 더 깊숙이 더 은밀한 곳으로 향하는데요. 이거예요. 이거. 창고 한켠에 층층이 쌓여있는 의문의 상자들. 그곳엔 정체를 알 수 없는 맑은 액체가 담긴 병들이 가득한데요. 대체 이게 다 뭐죠? 술이잖아요. 보면 몰라 다 술. 이게 다 술이라고요? 아니 이런 곳에 웬 술이? 뭔 소리요? 왜 그래요? 네, 오세요. 어떻게 내가 비밀로 지키는 것인데 왜 이렇게 또 알려주면 쓰간디? 죄송합니다. 내가 주인이고 술을 안 먹어본 적 없는 조영철이야 내가. 오늘의 주인공 남다른 술 애호가 조영철 씨. 먼지 그득히 쌓여있는 이곳의 술들은 그 개수만 해도 무려 2,000병. 게다가 80년대 애주가들 사이에선 최고의 술로 통했던 황금 두꺼비표 소주인데요. 술이 숙성이 된다는 그 원리를 알아갖고 이걸 그때 내가 80년대에 한 번 구입을 해놨어요. 내가 이 많은 양을 모두로 내가 가지고 있겠어요. 내 친구들하고 같이 나눠서 먹고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걸 미리 숙성이 된 소주를 그때 생각을 하고 사놓은 겁니다. 요즘 소주와는 확연히 다른 자태에 시간이 흘러 더욱 깊어진 술맛까지. 내가 저 술을 또 숨기는 데가 또 있어요. 내가 알아서 헐떡이 한번 와봐요. 위풍당당한 발걸음을 따라 도착한 곳은 그의 자택. 그런데 집안 곳곳에 느낌 있는 미술 작품들이 가득한데요. 사실 주인공의 직업은 화가. 술뿐만 아니라 그림에도 무한한 애정을 쏟으며 예술의 향기에 흠뻑 취해 살고 계신다고요. 아니 이번엔 또 뭘 하시나 했더니 감히 상상은 할 수 있으랴. 화장실 천장은 다름 아닌 주인공의 술 저장고인데요. 하나 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각양각색의 술들. 그 종류만 해도 무려 5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하네요.
군대 갔을 때는 전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오래된 소주를 갖다가 그 라면에다 이렇게 먹어봤더니 아주 많이 좋은데 물어보니까 이게 오래돼서 숙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맛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돈 있는 사람이 통장에 돈이 가득하면 좋듯이 나는 진짜로 이 술이 집에 가득하면은 아주 기분이 좋고 누구든지 오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은 줄 수 있는 그 여유가 생겨요. 이번엔 별난 주인공의 또 다른 술 저장고. 옷장 속에서 세계 각국의 술들이 쏟아져 나오네요. 이게 뱀술인데 지금 뱀은 빼냈어요. 우리 딸이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에 시집가면 주려고 이걸 제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 팔자에 그런 게 없는가. 또 우리 식구들 중에 또 먹는 사람이 없어요. 친구들은 다 술을 좋아하는데 내가 이거 혼자 보관하고 먹고 그러는 거예요. 한평생 다양한 술을 접해온 주인공. 그래서인지 남다른 미각까지 자랑한다고요. 사람 못 구분해도 술 맛은 구분합니다. 지금 다 해봤기 때문에 눈을 가리고도 내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준비한 제작진의 돌발 미션. 같은 도수, 다른 종류의 3가지 소주를 맛본 후 어떤 소주인지 하나씩 구별해내기. 첫 번째는 머나먼 이북의 향을 품고 있는 소주. 시원하게 들이키고 진지하게 음미하는데요. 이건 평양 소주 같아요. 가뿐하게 정답!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이건 사각 소주. 또다시 정답! 설마 마지막 소주까지? 그저 지하에 있는 술이구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딱 맞추는 모습. 그 기세를 몰아 이번에는 주인공 몰래 요즘 출시된 소주를 준비해봤는데요. 과연 이것마저 구분해낼까요? 아이고 이거 옛날 술이 아니야. 요즘에 나오는 술이야. 이거 옛날 술이 아니야. 당신을 진정한 술의 달인으로 인정합니다. 주섬주섬 빈 술병을 챙겨 담더니 어딘가로 향하는 주인공. 분리수거라도 하러 가는 걸까요? 갖다 주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쓰레기통에다 버릴 수가 있까지요. 형님 참 오래간만요. 잘 지내셨어요?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한 이곳에 또 하나의 희귀 아이템. 옛날 술병을 선물하기 위해 종종 찾아온다는 주인공.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옛날 물건이 쓰겠어. 물건을 이렇게 선물 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다 지금 이런 것이까지 이런 병이 따기로 나온 거 마지막에 얼마나 좋은 것인데요. 이게 형님이랑 가지고 있지 이 시간에서 다 몇 장 사주고 버리고 다 버려요. 소주라도 한 잔 멋있게 한번 사야겠는데. 괜찮아. 소주 좋아하니까. 그런 건 생각하고 안 하고 하니까 그냥 내가 인정으로 주는 거니까. 이번에 주인공이 방문한 곳은 조금 특별한 장소인데요. 여기저기 다채로운 종류의 술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전통 방식 그대로 빚은 술의 향취가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것만 같습니다. 주인공은 이곳에 그의 오래된 벗이자 이강주 명인인 조정영 씨를 만나러 왔는데요. 남발을 쫙 했어. 그래서 이게 10가지가 있는 10가지가 지금 들어도 그냥 확 키우고 참 향기가 좋네. 6% 정도는 이렇게 날아가요. 이게 도망가요. 그 용량도 줄어들고. 그 향내가 그런 게 실내가 지금 술이 좀 술 가스가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야지 술맛도 나는 거 아닙니까? 패놓고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근데 이 친구하고 나하고 주량이 비슷해요. 누가 그만 먹자 소리를 하네.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좀 영광이지. 운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풍류를 즐기는 두 사람. 그야말로 신선놀림이 따로 없네요. 이 맛으로 사는 거야. 향내에 좋은 명주와 이런 좋은 친구와 이런 좋은 자연에서 먹는 게 나는 참말로 행복하고 세계를 아는 것 같아. 지금도 사월중인가 사월중이다. 그냥 봐도 너 소주가 공짜로 준 거고. 그렇게 어둑어둑 날이 저물고 주인공의 집에선 조촐한 저녁 만찬이 열렸는데요. 이런 자리에 역시나 술이 빠질 순 없죠. 뭐니뭐니 해도 혼자보단 여럿이 함께 나눠 마실 때 그 맛과 멋이 배가 되는 술. 오고 가는 술잔 속에서 이들의 우정도 더욱 녹익어갑니다. 대접하려고 우리가 경쟁할 의의가 있네. 그러지. 우정은 오래될수록 그 경량의 우정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술맛과 똑같은 거죠. 옛날 그 우리 술 먹을 때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이 날 정도요. 그리고 이 술을 많이 또 먹게 돼 취해요.
추면 노래 나오지. 뭐 옛날 얘기지. 이러다 보면은 그 시간 간 줄 모르고 하루 저녁에 그냥 끝나는 거야. 일상 속 작은 윤활유가 되어주는 기분 좋은 술 한 잔. 그 달큰한 향기와 함께 주인공의 하루도 유쾌하게 마무리되어 가네요. 그 지하실에 있는 그 술들이 이것이 하나하나씩 꺼내서 먹을 때 얼마나 삶의 에너지가 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그걸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하나 없어져도 내 행복 지수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때로는 아련한 추억에 젖어들게 하고 때로는 인생의 흥취를 돋아주는 마성의 그 이름 술. 그 은은한 멋과 맛에 취해 하루하루 유쾌한 삶을 살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앞으로도 좋은 사람들과 맛 좋은 술 함께 나누며 활력 넘치는 노년 보내시길 바랄게요. 야, 지하 창고도 있고요. 또 뭐 화장실 천장, 옷장에서도 이렇게 술이 쏟아져 나오니까 우리 뭐 주인공 어르신은 집안 곳곳이 전용 뭐 술 저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이렇게 기발한 술 저장고도 마음에 들었지만 무엇보다도 그 저장고 안에 있는 술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오늘의 주인공의 생각이 더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 술이라는 게 물론 뭐 너무 과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주인공 어르신처럼 뭐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기분 좋게 한 잔씩 하는 건 또 우리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모레면 정월 대보름이잖아요. 이 정월 대보름이면은 뭐 마을 단위로 이렇게 크고 작은 행사들을 많이 하죠. 그렇죠. 뭐 참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정월 대보름에는 뭐니 해도 이 대보름굿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 지난주 임실 필봉 마을에서 대보름 굿을 했는데요. 우리 지역에 이 임실 필봉 농악뿐만 아니라 이리 농악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요. 호남 농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게 이리 농악인데요. 네. 오늘 우리 시대 전북인에서는 이리 농악을 지켜가고 있는 김형순 명인을 만납니다. 함께 가보시죠. 이리 농악에 이렇게 몸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어떠나 내놔도 손색 없으신 큰 산이시기 때문에 꽹과리와 장구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곳. 오늘도 이리농악 전수관에는 호남우도, 이리농악을 배우려는 사람들의 뜨거운 열기로 넘칩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전수생들의 태도가 무척 진지한데요. 호남우도 농악 중심엔 중요 무형문화재 김형순 명인이 있습니다. 덩덩 더덩 더덩이요. 더덩덩 덩덩 더덩 더덩 땅땅 더덩 땅땅땅. 80이 넘은 나이에도 직접 전수자들에게 장구를 가르치는 김형순 명인. 7살 때부터 좋아했던 농악은 그에게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양민이다가 방을 맺혀서 이 풍물을 좋아하고 치고 싶은 분이 있으면 내가 평화동 살았는데 평화동 몇 번들이 오세요. 하여튼 우리가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는 내용을 써서 몇 간다 붙였더니 한 열흘 되니까 사람이 하나 썩 외워드려요. 소년 시절부터 농악을 무척 좋아했던 청년 김형수는 20살에 익산으로 이사온 뒤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다행히 농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와 뜻을 같이 했죠. 시 하나 사고 지게 하나 사고 장구 하나 사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 학교에 사가지고 모아갖고 새벽마다 거기서 산에서 모아서 구대 쳤어요. 하루도 안 친다는 그냥 비만 안 오면 걔가 쳤어. 구대 쳤어. 잘만 누가 보면 미친놈이라고도 있을 거요. 그러다가 단원들이 이제 한 30명 되고 그런 게 우리 농악 개라고 하지 말고 농악 단이라고 하자. 그래갖고 농악 단이라고 했어요. 그때. 예로부터 농악이 발달한 호남 지역에선 농악도 호남 우도와 좌도로 나뉘는데요. 우도 농악은 좀 더 섬세하면서도 멋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개인의 새놀이, 이 북부놀이 새놀이, 그 개인놀이, 또 장구 개인놀이가 세계적으로 아주 경기가 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호남 우도 농악 중에서도 이리 농악은 장구가 중심이 되어 멋들어진 가락을 보여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리 농악은 김형순 명인에 의해 꽃피우게 됐습니다. 우리 농악시인들이 보고 참 묘하고 참 훌륭한 것이라고 평한 것은 이 악보도 없이 그리고 넉넉히 배운 사람도 아닌데 그냥 귀로 듣고 그 음을 갖고 곡을 맞아 시인들을 보면 참 아주 훌륭한 음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농악은 그 뛰어난 가치와 우수성을 인정받아 작년 11월 마침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농악인의 한 사람으로서 김형순 명인의 기쁨과 보람도 남달랐습니다. 농악과 함께한 지난 60년, 그러나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내 이름도 데리러 고통받고 문화재 조사 받을 때 가장 힘든 것이 그것이었어요. 돈이 있어야니까 나 이 날짜 다녔번에 85년도 11월 18일 날 저녁에 밥 먹고 다녔는데 문화재 전문위원회 제라고 왔어요. 오늘 지적이 되었다고. 그건 말할 수 없지. 새로 태어나는 기분이죠. 이 세상을 새로 태어나는 기분. 그런데 우리 집가 다 울었어. 다 울었어. 그래요. 그때부터 그냥 그야말로 밥 안 먹어도 사는 것 같다고. 이날 김형순 명인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평범한 공무원이었던 김용현 씨는 약 20년 전 익산으로 전근 온 뒤 김형순 명인을 알게 돼 본격적으로 농악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취미로 시작한 농악이었지만 1위 농악 이수자로 지정될 만큼 전문가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김용현 씨는 농악을 좋아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복지관을 찾아다니며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농악을 배우는 과정에서 이것을 그대로 배우기만 해서 많은 것보다는 그래도 배움으로써 직접 내가 가서 남한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해서 옛날에도 봉사활동을 했지만은 농악과 더불어서 가서 봉사활동을 해서 어르신들 그 웃는 모습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하고 이런 과정을 쭉 겪어왔습니다. 김형순 명인이 지켜온 1위 농악의 맥은 이제 아들 김익주 씨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깨너머로 익힌 장구가락은 그에게 악기라기보단 하나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버지가 척박한 환경에서 1위 농악이라는 꽃을 피워냈다면 이제 튼실한 열매를 거두어 결실을 맺는 일은 아들 김익주 씨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버지가 제가 장구 칠 때의 그 흐뭇한 표정은 뭐 효도 이상의 어떤 그런 저한테는 그 장구가 그 정도로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데 그리고 내가 이걸 또 장구를 놓게 되면은 다른 일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아버지를 대를 잇겠다 제가. 김형순 명인은 몇 년 후에 건립될 전수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짓고 여기서 이제 다시 제2의 배워야죠. 뭐 힘이니까 여기들이 김형순 부자는 이곳에서 1위 농악의 화려한 제도약을 꿈꿔봅니다. 봄이 다시 또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공동체 의식을 갖고 우리가 잘 보여주는 거다 후대에 전달을 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소중한 문화의 일정이에요. 이게 내 일생 내 존재에서 한마디로 난 농악 아니면 살도 못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농악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매일 아침 장구줄을 잡으며 가락에 마음을 담아온 지난 60년의 세월. 1위 농악을 올곧게 지켜온 김형순 명인의 혼이 오늘도 장구가락에 실려옵니다.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이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또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이 말의 의미를 오늘 이 김형숙 명인을 보고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따로 악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농악이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걸 보면 우리 조상들이 그만큼 농악을 우리 생활 가까이에 두고 즐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김형숙 명인이 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요즘에는 뭐 대학이나 이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농악을 접할 수 있다는 건데 요즘 뭐 피아노 기본으로 이렇게 배우는 것처럼 그렇죠. 실생활 속에서 농악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평생을 농악과 함께 해온 김형숙 명인 올해 나이가요 82이신데요.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셔서 전북 농악의 큰 어른으로 또 1위 농악의 산 증인으로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 특히 고맙고 더 기억에 오래 남잖아요. 그렇죠.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런데 어떨 때는 또 아주 의외의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한재진 리포터가 사연을 듣고 찾아간 곳이요. 바로 이렇게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이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해서 찾아간 곳이라고 합니다. 한재진 리포터를 불러보겠죠. 한재진 리포터 나와주세요. 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식이 필요하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간식이 떴대 한재진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순창의 한 병원인데요. 여기서 일하는 우리 보호사분들에게 간식을 전해드리고자 무려 2달 동안 무려 2달 동안 저를 기다리신 분이 계십니다. 일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잠깐만요. 저를 무려 2달 동안 기다리셨잖아요. 예. 네. 기다린 이유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셨나요? 아이고, 우리 동생하고 여기 선생님들한테 내가 꼭 간식을 대접하고 싶어서 2달씩이나 기다렸습니다. 무려 2달씩이나? 예. 네. 동생분하고 동료분들에게 이 간식을 꼭 전해드려야 되는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러죠. 우리 엄마가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이제 노안이신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막 혈압이 떨어져갖고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아프셨군요. 예. 근데 이제 내가 혼자 있다 보니까 놀래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동생한테 전화를 했더니 하필 근무날이어갖고 밤에 야간에 근무하는 시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그래도 어떤 동료분이 마치 교대를 해줘서 그 1시 반이라는 시간은 한밤중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교대를 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뜻으로 내가 꼭 간식을 대접하고 싶어요. 제가 먼저 동생분과 동료분들을 만나러 올라가겠습니다. 예. 자, 여긴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보호사분들이 일하는 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여기 다 계신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다 계시네요. 자, 일로 나오세요. 자, 여기 다 계십니다. 예. 제가 잘 찾아온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주로 저희는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어르신들 식사 수발도 해드리고요. 또 시간이 남으면은 운동도 시켜드리고요. 또 여가 시간에 프로그램 시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어르신들이 지루하지 않게 아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저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정말 천사 같은 분들이에요. 그죠? 이게 내 부모님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 건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일하는 우리 보호사분들, 나는 이럴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 호전되시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끼고요. 어르신들이나 선생님들 애경사시 선생님들이 단합하셔서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게 모든 선생님들이 마음을 써주셔서 그때마다 선생님들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요양보호사직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렇군요.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어르신이 있다면? 예를 들어 오실 때는 병원에 계시면서 와상으로 오셨어요. 누워서 기저귀 착용하시고. 그런데 저희 선생님들 노력으로 인해서 지금은 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르신을 봤을 때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특별히 이 MBC
간식이 떴대 신청한 분이 계십니다. 이쪽으로 모여주시면 제가 그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전혀 모르시겠죠? 네. 자, 그분을 지금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나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네. 자, 이분께서 우리 보호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요. 고마움을 느낀 적이 있다고 하는데 참 사랑 아니면 할 수 없는 거. 네. 1시 반인데 그 시간에 나가서 교대를 해줄 수 있다는 게 대단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이 고마워서 항상 마음에 담고 있다가 네. 어느 날인가 탁 텔레비를 본게 간식을 하더라고. 네. 그래서 이거구나. 그 보호사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신가요? 어디 계세요? 나는 얼굴도 몰라요. 그분 어디 계세요? 잠깐만요. 네.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나는 얼굴도 몰라. 얼굴도 모르는데 그 새벽 1시간 반에 전화를 하셨는데 근무를 바꿔주신 거잖아요. 예. 그거는 당연히 저희가 할 일이에요. 저희가 계속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면 언제든지 저희가 가서 도와줍니다. 새벽 1시 반에 아무런 짜증 없이. 그렇죠. 당연하죠.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 아니면 못해. 그러니 사랑 아니면 못하는 거죠. 예,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위해서 오늘 준비한 간식을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뭐 준비하신 게 있다면서요? 제가요 겉으로 표현 못한 내 마음을 동생한테 몇 자 썼어요. 동생한테. 네. 사랑하는 내 동생에게 나 이거 읽으려니까 눈물 날라 그래. 편안하게. 옛날부터 선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셋째 딸인 내 동생 미수나 언제나 언니와 동생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잘해주는 너로 인해 우리 오남매가 의견 충돌 없이 아픈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었던 것 같구나. 우리 이 마음으로 영원히 변치 말고 형제간에 사랑하면서 잘 살아가도록 하자. 오늘은 하늘에 계신 어머니도 흐뭇해 하실 것 같다. 사랑한다 내 동생. 언니 그 편지 들으셨는데 어떠신가요? 네, 눈물이 나네요. 여러분 박수. 저희가 준비한 간식을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순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생이 생각나시나요? 자 그렇다면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식이 떴다의 한재진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교복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 교복에 대한 환상 같은 것도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 교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층 이렇게 돋아 있을 때 우리 학부모님들은 또 만만치 않은 교복값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실 텐데요. 그래서 교육부가 이 교복값을 낮추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지 현장 속으로 해서 확인해 보시죠. 신학기를 앞두고 매년 논란이 되고 있는 교복값. 교육부는 올해부터 교복값을 잡기 위해 교복 학교 주관 구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국공립학교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공동구매. 그 첫 시행의 결과가 궁금합니다. 왜 브랜드를 그거 아이돌이 모델 이렇게 해갖고 그거 사면 아이돌 그런 거 주거든요. 사진 같은 거 브로마이드. 제가 실제로 가서 개인 구매하는 거 보니까 이게 3만 1,000원인가? 더 비싸던데 걔네는 싼 데서 구입을 했나봐요. 그래서 조금 더 싸게 구입했다고 했어요. 개인 구매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더 값이 싸니까. 더 싸니까. 공동구매가? 네. 교복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가격이 약 30% 정도 낮추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립을 불문하고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유익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경우 10여 년 전부터 교복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전라북도는 기존의 그 학부모님들께서 공동 구매를 활발하게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가격도 상당히 업자들과 협의가 돼서 잘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은 교복의 소재부터 디자인까지 입찰 업체에 의뢰 제작하는 방식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해왔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리를 잡아온 공동구매는 참여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굉장히 저렴해요. 공동구매를 해서 좀 부담이 좀 덜 가더라고요. 옷도 입어봤는데 이쁘고 이제 오늘은 가디건이 빠져서 오늘 사러 왔어요. 만족해요. 자발적으로 진행되어 온 공동구매가 올해부터는 의무 시행으로 바뀌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엄청 싸다 그래요. 가격 대비해서 이제 가서 본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천 자체가 그 박음질이나 그 습한력 있잖아요. 그런 게 질이 너무 떨어진대요. 쉽게 말해서 시장표하고 백화점 그 차이? 질을 똑같이 해준다고 하면 공동구매 충분히 하겠죠. 왜 그러냐면 이제 하는데 그렇게 다르다고 하니까.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교복 학교 주관 구매 제도가 처음 시행된 올해 교복 대형업체와 중소업체 간의 공동구매를 바라보는 입장차가 분명해 보입니다. 본사에서 그러면 4피스를 내리는데 자 항주도 20만 2천 원, 서울도 20만 2천 원이에요. 우리 교육감은 아주 6년 사람이다 16만 3천 원 잡아놨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고, 세금 어떻게 내냐고, 못 내잖아요. 매장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자체. 입찰 따로 들어가서 입찰 따놨어. 납품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매장이 필요가 없다는 판매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이 가격에 들어갈 수도 없고. 동복이 상한가가 16만 3천, 하복이 7만 2천이어도 안 돼요. 그 가격에. 메이커는 연도가 써집니다. 근데 연도가 써지기 때문에 이제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신상문을 근데 갈수록 쌓이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서 저 학교가 500명인데 내가 분명히 300벌 팔 것 같아요. 300벌 주문합니다. 10벌밖에 안 팔렸어요. 그러면 290벌은 재고예요. 그러면 내년에 덤핑을 칩니다. 막 안 되는 가격으로. 근데 그 학교가 공동구매가 딱 되면 그곳은 폐기처분.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거는 옷이 반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학교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간구매가 문제가 뭐냐면요. 전라북도예요, 전라북도. 그게 뭐냐면은 군산업체가 전주 와서 입찰에 참여해서 선정이 되면은 군산업체가 할 수도 있고 전주업자가 군산이나 익산 들어가서 따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교복이라는 게 3년 동안 입어야 되는 건데 AS분이나 이제 나중에 반품을 살 때 군산으로 가야 된다든지 전주 학생들이 군산 학생들이 전주로 와야 된다든지 그런 단점들이 있죠. 경쟁 입찰을 통해 3개 학교와 계약을 맺은 중소교복 판매점. 1차 품질 평가, 2차 가격 경쟁을 거쳐 최종 납품이 확정됐지만 또 다른 걱정이 있습니다. 그동안 4사에 좀 억눌려고 많이 못했잖아요, 사실. 근데 공동매하고 이제 저희가 일이 생겼는데 막상 일을 하려니까 이제 사람이 없어요. 제도적으로 조금 앞당겨서 이렇게 입찰을 이런 해주시면 1년 전에 뭐 외국 같으면 2년 전에 2년 계약도 해준다고 그래요.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근데 저희는 닥쳐서 하니까 많이 못해요. 타 지역에 비해 공동구매 상한가가 약 15% 정도 낮게 책정된 전북지역 학교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공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낮은 상한가에 맞춰 입찰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본사, 총판, 대리점 마진을 빼고 와야 했는데 그 마진이 안 남으니까 못 오는 거죠. 근데 마진을 준다면 이제 그 사람도 참여를 하는데 지금 현재 만약 참여를 한다고 하면 일반 업체는 조금 못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2단계 입찰이다 보니까 엄마나 그쪽에서 그쪽 사사를 고르지 일반을 잘 안 골라요. 선입관인 것 같아요. 일단은 비메이커라는 이런 선입관 때문에 일단은 좀 저희도 좀 같이 지금은 품질이 사사나 뭐 똑같거든 거의. 그런데도 일단은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어요.
한편 학교 내에서는 교복값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구책으로 교복을 물려주는 제도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입생들은 물론 재학생들의 구매를 통해 교복값 부담을 줄이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교복 물려주기 행사도 3학년들이 수능 시험이 끝나면은 12월 말경에 3학년 선배들이 교복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복을 물려주는 그 교복을 잘 보관했다가 재학생들이나 또는 신입생들이 원하면은 그 교복을 주고 있습니다. 도내 국공립학교 중 96%의 참여율을 보인 교복 학교 주관 구매제도. 하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 교복을 구매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동창회에서 신림중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이 몇 개 기수가 돈을 모아가지고 후배들에게 교복을 이렇게 입히고 싶다. 장학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교복을 이렇게 사주고 싶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학교 그 주간 구매를 할 필요가 없어졌던 거죠. 신림중학교처럼 한 해 평균 신입생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복 학교 주간 구매 제도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책은 없는 걸까요? 소규모 학교는 공동구매를 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리가 먼 경우도 있고 학생 수도 적고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도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거리라든가 그 지역적인 차이도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교육부와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벽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적어버리니까 공동구매의 사실상의 혜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영국이나 호주나 일본 같은 경우는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이 통일이 돼 있고 슈퍼마켓이나 인근 조그마한 옷가게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교복 구매 가격이 매우 낮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 국회에서 교육부를 상대로 정책 제안을 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매년 반복돼 왔던 교복값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교육부가 내린 결정은 학교 주관 구매 제도였습니다. 첫 시행 후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 좀 더 현명한 구매 방법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교복 학교 주간 구매제도 올해 첫 시행이 됐는데요. 첫 술에 배부를 수야 없겠죠. 그렇죠. 이번 첫 시행 후에 나타나는 있던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서 가계 부담을 확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3월 11일 전국에서 동시에 조합장 선거가 치러집니다. 네. 이렇게 동시에 조합장 선거를 치르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동안은 이 조합장의 임기가 조합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러집니다. 네, 좀 더 깨끗한 선거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인 선거를 하기 위한 시도라고 하는데요. 자, 이번 조합장 선거 어떻게 치러지는지 그 내용과 방법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이규정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조합장 선거, 농협과 수협 또 산림조합의 장을 뽑는 선거인데요. 전북에서는 몇 곳에서 이 조합장을 뽑게 되나요? 예, 모두 108곳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네. 조합별로 보면은 농협이 93곳, 네. 수협이 3곳, 산림조합이 12곳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총 유권자 수는 무투표 지역을 포함해서 25만여 명이 되겠습니다. 네. 전북의 경우에는 286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는데요. 네. 이 경쟁률이 2.6대 1 정도 된다고 하네요. 어느 지역이 후보자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지 궁금해요. 네, 남원의 그 춘향골 농협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가 7대 1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금마농업협동조합도 6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108개 조합 중에 15개 조합이 그 무투표 지역인데요. 네네. 이들 무투표 지역은 바로 당선인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네. 선거일인 3월 11일에 당선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조합장 선거만 치르면 우리 지역이 막 떠들썩하고 시끄럽잖아요. 맞아요. 이 조합장 선거가 이렇게 치열한 이유가 뭘까요?
예, 조합장은 한마디로 지역 유지라 할 수 있죠. 네네. 권한과 혜택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선 그 조합 직원은 인사 권한과 네. 그다음에 조합 살림의 그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한 보수도 적게는 4,5천만 원에서 억대의 연봉을 받게 되고요. 네. 또 임기도 4년이 보장됨으로써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네. 올해는 보다 좀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전국에서 동시에 이제 선거가 치러지는데 각 조합장마다 임기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렇게 동시에 선거를 치를 수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당초에는 그 조합별로 그 조합장의 임기가 달랐습니다. 근데 2012년도에 그 농협법 등을 개정해서 현 조합장의 임기를 2015년 금년이죠. 네. 3월 20일로 그 정하고 동의선거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도 그 8월 달에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번 동의선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뭐 선거 운동은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그 선거 운동을 이 후보자 혼자서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선거 운동도 줄 수 없고 심지어는 그 가족도 선거 운동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러면 후보자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현행법을 보면은 그 선거 벽보, 네. 선거 공보, 네. 그다음에 이제 어깨띠나 그 소품, 그다음에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예. 그리고 명함 배부 등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출마자 본인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면 출마자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공직선거와 비교해 볼 때 이 조합장 선거는 선거운동 기간도 짧고 선거운동 방법이 제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네네. 선거운동 방법이 이렇게 그 제한된 것은 아마도 이 조합원으로서 네. 평소 지역사회에서 그 평판과 그다음에 이제 조합 그 활동을 통해서 후보자의 면면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그 인식했기 때문에 그 법에 그렇게 반영된 건 아닌가 싶고요. 네. 하지만 그 조합 규모가 지금 광역화되는 등 여건이 지금 변화가 됐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그 후보자와 조합원들이 원한다면 합리적으로 그 선거법을 개정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좀 이 작은 지역에서는요, 이 후보자들이 뭐 사람들을 다 알기 때문에 사실 좀 불미스러운 일도 많았잖아요. 네, 그동안 참 그렇습니다. 말이 많았던 게 사실이죠. 네. 우리 지역에서도 그 오늘 현재 네네. 총 44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예. 이 중에서 그 6건을 고발하고 한 건을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는 경고 처분을 했는데요. 네네. 주요 고발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예. 그 불출마를 조건으로 금품을 수사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명절 때 그 조기 세트나 멸치 세트 등 선물 세트. 선물을 제공한 사례가 예. 있고 네네. 또 이장단 그 선지 견학 등에 동행해서 그 음식물 값을 그 대납하거나 대신 아니면 내주고요. 또 네. 행사 찬조금을 제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요. 이런 일 없는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이 선관위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언론을 통한 홍보는 물론이고요. 예. 그동안 이제 각종 캠페인 또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이 후보 설명회, 그다음에 조합원 총회, 기타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후보자와 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그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위법행위 예방 감시단체 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발한 공정선거 지원단을 그 가동하고 있고요. 15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통립반장이나 조합 관계자들로 해서 조합선거 지킴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위법 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고 있고 이 외에도 이제 후보자가 상호 그 감시 체제를 이용해서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 신고 포상금도 커졌다고 하는데요. 뭐 어떤 행위가 이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가 되는지 또 포상금은 얼마나 늘어났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적인 그 위반 행위로는 무엇보다 이제 금품 수수, 그렇죠. 음식물 제공을 들 수 있고요. 네네. 또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법에서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면 불법 선거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나중에 뭐 선거가 끝난 후에라도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이 드러나면 뭐 벌금형을 받거나 혹은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후보자가 그 선거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이나 그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부여가 되고요. 네.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제 후보자 배우자나 직계 네. 좀비석이 이 선거 범죄와 관련해서 역시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그 후보자 당선이 그 무효가 됩니다. 네. 이 금품을 준 사람뿐만 아니라 금품을 받은 유권자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준 사람뿐만 아니고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그 유권자들도 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네네. 그 제공받은 금품이나 그 대가에 최소 10배에서 50배까지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네. 예를 들자면 3만 원짜리 그 사과 상자를 받았다면 네. 최소 30만 원에서 최고 150만 원까지 그렇죠. 과태료를 물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가짜는 있어도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유권자들께서는 이 점을 네. 좀 각별히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는 별거 아니겠지 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 우리 유권자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표소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네. 뭐 투표소 그리고 투표 시간도 저희에게 좀 알려주시죠. 예, 우선 투표일 말씀드리죠. 잘 아시다시피 3월 10일이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투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공직선거 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있었죠. 네. 네. 그러니까 2시간 그 줄어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도내에는 188개소의 투표소가 그 설치가 되는데요. 네. 투표소는 읍면마다 한 개소씩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동이 있는 시지역의 경우에는 동 전체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네. 일부 동에만 이제 설치가 되고 네.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번 그 조합장 선거에서는 90군 단위로 통합 선거인 명부가 작성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같은 구시군 내에서 여러 조합의 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그 지역 구역 내에서는 어느 투표소에 가셔도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 가장 뭐 중요한 게 투표 방법일 텐데요. 뭐 준비물이 필요할까요?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네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그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하고요. 네네. 또 투표소에 가실 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자신의 투표소가 아니면 투표를 할 수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선거 공부와 함께 매 가정에 그 아주 조합원 가정에 네. 투표 안내문이 발송이 되는데 네네. 거기 보시면 조합별로 투표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네네. 이걸 꼭 확인해서 투표소로 가시면 착오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3월 11일에 선거가 치러지고요. 이 결과는 언제 발표가 되고 또 조합장 임기는 언제부터 시작인지 궁금합니다. 지역별로 또 조합의 규모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마 당일 9시 정도면 그 당락의 윤곽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이번에 그 당선된 그 당선자들은 2015년 3월 21일부터 4년간 그러니까 2019년 3월 20일까지 재임하게 그렇죠. 되겠습니다. 예. 네, 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3월 11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조합을 위해서 이 공명정대하게 일할 조합장을 뽑으려면 선거부터 공정하고 깨끗해야겠죠. 네, 오늘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트릿 댄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스트릿 댄스, 길거리에서 젊은이들이 추는 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스트릿 댄스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젊은이가 있다고 하네요. 네, 이 남들이 잘 가지 않는 흔치 않은 길을 이 스트릿 댄서로 살면서 이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젊은이 김태우 씨를 만나보시죠. 저희 이제 춘천의 스트릿 댄서들입니다. 언제나 이제 길거리에서 이런 식으로 공연을 하고 같이 댄서들끼리 같이 한 자리에서 자기의 춤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오늘 재밌게도 렛츠 파리 신나게 놀아봅시다. 넘치는 끼와 흥으로 모장한 댄서들, 이것이 바로 스트릿 댄스다. 여기에 꿈과 희망을 건 이가 있었으니 제 자신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저의 가장 멋있는 걸 남들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제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춤이라고 생각합니다. 흥겨운 음악에 나를 맡기고 파워풀한 열정을 표현한다. 스트릿 댄서 김태우의 열정 인생. 내 운명을 스트릿 댄스라 말하는 그의 인생 이야기 만나보자.
인천시 후평동 한 스트릿 댄스 전문 학원을 찾았다. 스튜디오 한켠의 사무실에서 김태우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 오늘도 그가 관심 있게 연구하는 건 오로지 스트릿 댄스. 고교 시절 처음 춤을 접한 뒤로 그 매력에 푹 빠지게 됐다는 태우 씨. 대학 시절 댄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댄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국내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더니 일본, 포르투갈, 프랑스, 파리 등 세계 대회에서도 그 기량을 당당히 인정받아 활발히 활동 중이다. 세계를 무대로 승승장구 중인 태우 씨. 얼마 전 열린 싱가포르 대회에선 세계 각국 120여 개 팀을 물리치고 세계 댄스 대회 영예의 첫 수상을 하기도 했다고. 네, 스트릿 댄스라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 이제 길거리에서 시작된 춤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길거리에서부터 시작한 댄서분들이 있었지만 이제 시대가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스튜디오도 차리고 좀 더 이제 편한 장소에서 춤을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환경을 만들고 있어요. 얼마 전 새로 단장했다는 댄스 스튜디오. 각종 대회 준비하랴, 제자들 가르치랴. 시간을 쪼개서 바쁘게 사는 나날 속에서도 그가 꼭 빼놓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개인 연습이다. 음악에 맞춰 동작을 연구하는 태우 씨. 감각을 잃지 않으려면 꾸준한 연습은 필수다. 대중문화를 기반으로 탄생한 스트릿 댄스. 말 그대로 길거리 등에서 탄생한 만큼 막춤을 비롯한 모든 대중문화 춤을 포괄하지만 보통 스트릿 댄스는 비보잉, 락킹, 팝핀, 와킹, 힙합, 하우스 댄스를 가리킨다고. 이게 사람 춤추는 스타일마다 다른데요. 저는 뭔가 좀 더 이제 역동적이고 멋있게끔 좀 몸을 크게 쓰는 스타일이라서 조금 더 남들보다 빨리 지쳐요. 스트릿 댄스라 부르는 여러 장르 중 그가 주로 추는 건 락킹 댄스. 락킹 댄스는 주로 펑크 밴드 음악에 맞춰 추는 춤으로 197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즉흥적인 춤이다. 음악 비트에 따라 몸을 튕기거나 멈추고 회전하며 추는 춤인데 때때로 수건이나 모자, 의상 등 다양한 소품을 활용해 관람객들의 보는 재미를 더하기도 한다고. 솔직히 쉽게 춤을 출 수 있으면은 충분히 쉽게 춤을 출 수가 있거든요. 어렵지 않게 좀 힘들지 않게 천천히 할 수도 있는데 배틀이라는 그런 과정 안에서는 좀 더 사람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고 좀 더 그 사람의 색깔을 더 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세게. 오늘은 특별히 부모님께서 태우 씨를 응원하고자 학원에 찾아오셨다. 언제나 뒤에서 묵묵히 아들이 가는 길을 지켜보고 응원한다는 부모님. 아들이 일반적인 진로를 포기하고 스트릿 댄서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부모님과 갈등이 있진 않았을까. 처음에 시작한다 그럴 적에 사실은 그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저도 그게 걱정이었죠. 그랬는데 의견을 물어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일이고 꼭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큰 갈등이나 이런 거 겪지 않고 그리고 이제 춤을 하게 된 거죠. 같이 움직이고 싶죠. 한 5년만 젊었어도 저 자리에 같이 뛰고 싶습니다. 예. 같은 음악, 다른 느낌. 락킹과 팝핀이 어우러진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댄서들. 비트에 몸을 싣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시간이다. 스트릿 댄스 강습 시간. 학생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오케이. 락킹 댄스 수업이 시작됐다. 스트레칭부터. 6, 7, 8, 1, 2. 트윌, 포인트, 락 등 락킹의 기본 동작을 점검하고 바운스, 리듬, 스텝 등에 맞춰 동작들을 맞춰보는데 한두 달 이상 꾸준히 수강하면 금세 실력이 쑥쑥 올라 배울수록 재미와 흥미를 느끼게 된다고. 처음에는
연대가 솔직히 좀 심했어요. 연대 하다가 이제 일로 가능성이 보이니까 이제 지원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수강료도 내주시고 네, 후원이 좀 좋았어요. 지금은 스트릿 댄스 배틀 타임. 스트릿 댄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자유로운 배틀. 팀을 이룬 양측이 서로를 꺾기 위해 댄스 실력을 겨루는 배틀. 오가는 팽팽한 시선, 신경전 속에서도 자유로움과 흥력 넘치는 끼에 금세 분위기가 후끈후끈. 이렇게 스트릿 댄스를 배워보니 어떤 점이 가장 좋았을까? 틀에 얽매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 인생을 뭐 표현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게임처럼 중독성도 길고 참 즐겁습니다. 스트릿 댄스, 이 넘치는 끼와 흥을 선보일 장소라면 역시 바깥거리가 제격. 이번에는 춘천의 번화가 명동을 찾았다. 스트릿 댄서들 주변 상가의 도움을 받아 음향 장비를 설치하는데 저희가 뭐 따로 준비해온 춤이 아니고 그냥 지금 이렇게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서 그냥 자유롭게 즉흥적으로 추는 춤이에요. 멋있다. 흥겨운 음악이 나오자 3355 사람들이 금세 모여들고 무미건조하던 거리가 들썩들썩 공기도 한층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데 이 거리가 바로 나의 무대. 보는 이들로 뭔가 꿈틀꿈틀하게 만드는 매력적인 춤이 바로 스트릿 댄스다. 스트릿 댄스는 자유다. 스트릿 댄스, 열정 넘치는 젊음의 새롭고 당당한 문화 코드로 자리 잡고 있다. 춤추는 젊음, 그 에너지를 세상에 널리 알리려는 노력이 있어 앞으로 스트릿 공연을 더 자주, 더 가까이 접할 수 있을 것 같다. 스트릿 댄서 김태우 씨의 뜨거운 열정과 몸짓이 더 멋지게 피어나길 기대해본다. 이어서 이번 주 전북 소식입니다. 전주 우진문화공간에서 신예 작가 초대전을 엽니다. 이 자리에는 미술 작가로서 첫 발을 내딛는 미술 신예 11명의 작품이 소개됩니다. 5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 들러서 젊은 작가들의 새 출발을 응원하시면 어떨까요? 오는 5일 정월대보름에 창포로 유명한 완주 창포마을에서 만경강 달빛축제가 열립니다. 달집 태우기를 비롯해 떡매치기, 활 만들기 등 다양한 전통 민속놀이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대보름 잔치의 진수를 느끼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관현악반의 제34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7일 토요일 오후 6시 익산 솜리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학업과 취미 활동을 병행하며 평소 꾸준한 연습을 해온 관현악반 학생들의 연주회, 어떤 무대가 될지 기대됩니다. 정통 아르헨티나 탱고에 빠질 수 없는 악기,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 씨의 연주회가 오는 7일 오후 7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열립니다. 강렬하면서도 열정적인 탱고 리듬에 푹 빠지고 싶은 분들 서둘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남원 지리산 소극장에서 매주 토요 문화 공연이 열립니다. 오는 7일 춘향골 음악사랑협회 연주를 시작으로 우쿨렐레, 색소폰, 농악, 시낭송회 등 3월 한 달 매주 토요일 저녁 풍성한 무대가 관객들을 기다립니다. 공연은 무료고요. 일상의 작은 여유를 찾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네, 이제 모레가 드디어 정월 대보름입니다. 네, 이 대보름에는 농사가 잘 되고 또 바다에서는 고기가 많이 잡히도록 마을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내죠. 네, 또 뭐 한 해 건강을 기원하면서 이 부럼이나 귀발 기술 또 오곡밥을 먹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보름이 명절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 모두가 모여서 민속놀이를 하기도 하고요. 이 우리가 이렇게 대보름을 큰 명절로 삼는 이유는 그 밝은 보름달의 밝은 기운이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네, 정월대보름 즐겁게 보내시고요. 또 환한 보름달 보면서 소원도 비시기 바랍니다. 생방송뷰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